분업은 사회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성원 각자가 분화된 업무 중에 일정 부분만 종사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다른 구성원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는다는 거죠. 사회분업이 고도화하게 하게 되면 각자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와 자신이 실제로 이용하는 재화 서비스가 서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만 만들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요. 어떤 사람은 가게에서 물건을 판다고요. 근데 필요로 하는 것들은 사람으로서 다양하게 되고 비슷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분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디서 일하지? 또 내지는 내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분배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분배 문제가 사회적으로 생기게 된다고요. 자, 지금까지 어떤 분업과 분배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분업에서 생산되는 것이 시장 교육을 통해서 분배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냐 볼까요? 분업을 통해서 생산량이 증대되면 그것을 교육함으로써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스스로 조달할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이 분업으로 생산을 증대한 뒤에 시장 가격에 따라서 교역을 해서 거래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분배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사회가 공정해지고 발전할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형성하게 된다고요. 즉 분업은 교역, 즉 거래, 이런 어떤 이퀄 거래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런 설명 단순 명쾌하고요. 또 쉽게 상상할 수도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의심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죠. 실제로 이 이론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일부만 맞죠. 일부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논리, 이러한 설명은 논리적으로 단순화의 오류 속에 빠져있는 아주 위험한 이론입니다. 분업 분배의 개념과 교역 거래의 개념이 같다. 분업 분배하면 다 교역하고 거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첫 번째 오류를 한번 좀 볼까요? 분업 개념과 교역 개념을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분업을 해서 생산하게 되면은요, 교역한다는 것은 개인들이 서로 거래해서 재화 서비스를 서로 거래한다는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개인들이 분업해서 생산한 재화 서비스를 뭐랄까 분배하는 방법에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분배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군주가 분배하는 방법이 있죠. 군주가 다 모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준다. 또 내지는 엠블레이로 나눠주는 방법이 있죠. 또는 오늘날과 같이 민주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법률로서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누는 방식도 있어요. 우리나라 상황을 볼까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 사용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대개 500조예요. 전체 GDP가 지금 3만 불 정도 되니까 5천만, 3, 5, 15 한 1,500조라고 보게 되면은 전체 GDP 한 30% 정도를 넘게 쓰는 거예요. 미국, 독일 선진국들은 더 많이 쓰게 되죠. 적어도 이렇게 30-40% GDP의 30-40%는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국가 예산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공동체적 분배 방식이라고 그래요. 공동체적 분배 방식이 다 잘못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분업 분배하고 교역을 그대로 이퀄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이론이죠. 두 번째 오류는 시장에서 교역하는 것,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하다, 정의롭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잘못이에요. 시장의 형태가 다양해요. 여기서 시장에서 정의로울 수 있는 것은
공정한 경쟁 시장일 때 정의로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독과점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독과점 시장이 불공정하다는 건 이미 경제학 이론으로 이미 확립된 거고요. 누구든지 알 수 있죠. 오늘날 그런데 현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제 다 독과점 시장이에요. 노동시장 독과점돼 있죠. 노동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업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본시장은 어떤가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다 독점하고 있죠. 원료시장은 원료 생산자들이.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모든 시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독점된 시장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유통시장 안 그런가요? 백화점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유통시장인데 다 독점돼 있죠. 요즘 인터넷 시장은 어떤가요? 인터넷 상거래 시장은 특히 그렇죠. 뭐 아마존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딘가요? G마켓 뭐 등등 다 독점돼 있다, 독과점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독과점 시장에서 거래 가격이 합리적이냐? 그럼 보장 못하죠. 불공정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분업하면은 바로 분배할 때는 교육을 한다. 이런 이론은 좀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 볼까요? 시장에서의 교역 거래가 항상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준다고요? 위험하죠. 공동체적 분배보다 시장 거래하는 분배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생각은 입증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국가의 예산이 30% 40%까지 늘어날 이유가 없죠. 개인 거래로다가 거래하는 분배 방식이 좋은지 국가가 공동체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좋은지는 역사적으로 지금 실험 중이에요. 아직 결론난 건 없습니다. 이런 실제로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거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개인들이. 국가가 공동체적으로 분배하는 것 이걸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어떤 오류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과점에서 큰 이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분업해서 분배할 때는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선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독과점 시장에서 독과점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시장 거래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만약 여기에 국가가 개입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손해볼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독과점 시장에서 우위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이론에 동조하게 되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분업을 통해 분업에서 생산된 걸 교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식으로 분배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끝낼 수는 없어요. 이 분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이고요. 인류가 함께 사는 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분업 문제가 나오고 분배 문제가 나와요. 그럼 분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앞으로 계속 논의하게 될 겁니다.